연어의 고장으로 가기 위해선 꽤 기나긴 여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암스테르담과 베르겐을 경유해 최종 목적지인 올레순으로 향하는데요. 목적지를 앞둔 풍경은 그야말로 압권이었습니다. 빙하의 침식으로 만들어진 피오르드, 외해와 인접한 이곳은 평균 수심 200m, 내륙으로 들어갈수록 골짜기가 깊어지면서 최대 수심 1500m까지 형성된다고 하네요. 피오르드만 실컷 구경한 지 1시간. 와, 침실? 이게 뭔데? 뭘 것 같아? 망원경. 에? 망원경. 오, 등대. 와. 숙소에서 북유럽 감성에 젖은 것도 잠시. 일단 노르웨이에서 첫 끼니를 들러갑니다. 지하로 안내받자 바다가 펼쳐지는 고즈넉한 포트뷰가 반기네요. 진짜 캐비어는 아닌 것 같아. 새우도 들어가고. 항구의 아침이 시작됩니다. 이날은 연어 양식장을 방문하기로 한 날인데요. 그 전에 올레순에서 가장 높다는 아크슬라산 전망대를 잠깐 들리기로 합니다. 입구에 신기하게 생긴 나무가 시선을 사로잡고 해발 189m, 418 계단을 오르자 탁 트인 바다와 올레순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북유럽의 베니스라 불리는 올레순은 7개의 섬으로 둘러싸여서 바다가 잔잔하기로 유명한데요. 노르웨이에선 가장 중심이 되는 어업 전초기지이자 고등어 최대 산지 중 하나로 알려졌죠. 반대편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장엄한 산맥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지레촉입니다. 오늘은 노르웨이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노르웨이 하면은 대자연 속에 이 피오르드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피오르드 사이사이에 있는 연어 양식장을 둘러보고 우리 식탁에 연어가 오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한번 지켜볼까 합니다. 보트를 빨리 타고 좀 출발하겠습니다. 가시죠. 헬로. 헬로. 항을 빠져나오자 어업도시답게 어류 양식장과 수산물 가공 공장, 그리고 어선들이 눈에 띄는군요. 고등어잡이 배로 보이는 거대한 어선, 그 뒤로 그림 같은 집들이 대조를 이룹니다. 그렇게 도시를 빠져나와 내륙으로 2시간을 달려서 들어오자 피오르드로 진입한 배. 이곳 수심이 궁금해서 봤더니 가장자리는 50에서 70m, 가운데는 300m가 넘습니다. 갑판으로 나가자 엄청난 풍경을 마주하게 되니 이윽고 연어 양식장에 도착. 때마침 전날 밤 눈이 내려 설산이 되었다는 반가움과 함께 2시간의 항해 끝에 노르웨이 서부 해안에 굽이굽이 펼쳐지는 피오르드에 다다랐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것은 연어 양식장. 직접 둘러본 연어의 양식 환경. 감탄사가 나와야 하는데 순간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바보가 됐어요. 여기 오니까 제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듯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린 그런 느낌? 사실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연어를 생산하는 국가는 꽤 많습니다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환경에 잠시 할 말을 잃었던 겁니다. 이곳의 수심은 약 150m 내외, 겨울엔 수온이 5도까지 떨어지고 여름엔 15도까지 오르면서 연어를 양식하기에 최적의 지리적 환경을 갖춥니다. 게다가 제가 보고 있는 이곳은 노르웨이의 광활한 국토에서 마치 못의 혈관처럼 퍼져있는 피오르드 중 극히 일부라는 사실. 노르웨이 전역 천여 군데의 연어 양식장 중 고작 한 곳을 보는데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나머지는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조차 되지 않는군요. 연어는 크게 2가지 분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그린란드로 갔다가 돌아오는 대서양 연어, 다른 하나는 북태평양으로 나갔다가 러시아, 알래스카, 캐나다로 돌아오는 태평양 연어. 태평양 연어에는 왕연어, 홍연어, 은연어, 연어 등등 다양한 종이 분포하지만 대서양 연어는 아틀란틱 샘은 한 종으로 현재 노르웨이를 비롯해 스코틀랜드, 미국, 칠레에서 대량으로 양식됩니다.
이 중 국내로 수출되는 연어 중 약 95% 이상이 대서양 연어이고 노르웨이산 양식 연어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죠. 어떻게 길러지는 걸까요? 연어 양식장은 여러 동의 독립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알을 배양하고 치어를 육성하는 단계를 거쳐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제야 가두리에 합사시키는데요. 과거에는 박테리아 감염증에 대비하고자 항생제를 사용했다가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노르웨이 수의협회가 백신을 개발하고 나서부터는 항생제 사용이 사라졌죠. 대신 일정 크기로 자라면 바다 가두리로 나가기 전 백신 주사를 맞게 됩니다. 가두리 양식장은 둘레 160m, 깊이 40m의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자라는 연어는 약 18만 마리, 가두리 6개면 100만 마리가 자라는 셈입니다. 양식장 관리와 운영은 상시 근무 직원 2명의 전부, 나머지는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사료에 관한 연구도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현재 양식 연어에 먹이는 사료는 콩 단백질 등 식물성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50%, 나머지는 식물성 기름과 생선 대가리, 부산물 등을 갈아 만든 어분 등으로 구성된다고 하죠. 연어가 길러지는 동안에는 사람의 손을 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날은 제가 연어를 만져볼 수 있게끔 특별히 배려해 주셨는데요. 살아있는 대서양 연어는 처음 보는데 놓치면 다칠세라 평소 화로 좀 만져본 솜씨를 발휘해 보는데요. 늘 먹기만 했던 대서양 연어를 산채로 접하니 기분이 묘합니다. 조금은 민감한 부분일 수 있는 질문인데요. 아직까지도 일각에서는 씨라이스, 바다이를 퇴치하기 위해서 에톡시콘이라든지 디플루벤주론이라든지 이런 살충제 성분을 섞어 쓰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어요. No chemicals. Take it into the boat, fresh water, Yeah. and we have it about 3.5 hours in the boat. And so it's go out, the lice will be in the boat. So this is how we do it here. 노르웨이가 연어 양식의 최대 국가로 알고 있어요. 노르웨이 사람들은 연어를 많이 먹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Yeah, and Norwegian people also love eating salmon. And I think it's quite beautiful because we learned from the Asians how to eat it raw. And that has become really popular in Norway as well. So we do love it, but we also eat it in many different ways, such as barbecue, heated, but also raw. 그러면은 회 형태로도 많이 먹는지. Actually, salmon has become one of the most popular. Norwegians say when they eat sushi, it's to indulge. 노르웨이 현지 연어 가공 공장에 지금 왔거든요. 굉장히 지금 보안이 강화되고 위생도 엄청나게 지금 신경을 써서 좀 절차들이 조금 까다로워요. 복장과 위생 검열은 누구든 예외 없이 적용되는데요. 이렇게 신발도 씌워서 오염물을 최소화한 다음 손도 깔끔하게 씻어야 입장되는 절차를 거칩니다. 작업장에 도달하는 길도 미로처럼 꽤 복잡한데요. 이 장면은 항공수송용 포장 연어입니다. 연어는 기본적으로 20에서 30개월가량 길러져 출하되는데요. 신선도를 위해 양식장에서 공장까지 이동 시간을 최소화해 이곳에서 도살됩니다. 모든 과정은 기계화로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내장도 기계를 통해 제거가 되는데요. 이렇게 나온 연어는 사람 손에 의해 한 번 더 정밀하게 손질됩니다. 내장 제거가 100% 되지 않으면 다른 벨트로 이동시켜 수작업으로 마저 제거됩니다. 내장이 제거된 연어는 사람 손에 의해 크기별로 분류되고, 분류된 연어가 타고 올라가면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빠르게 이동합니다. 세척을 마친 연어는 무게를 재고 얼음과 함께 박스 포장됩니다. 원래는 점프해서 오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그걸 못 본 저는, 그리고 뒷분도 제가 하는 거 보고 낚여서 그만. 제대로 젖었어요 지금. 나는 거기를 싣고 들어가는 줄 알고. 이곳은 또 다른 연어 가공 공장. 이것도 똑같은 환복 절차를 거쳐서 들어가야 합니다.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들른 곳은 필렛 가공 공장인데요. 이것도 거의 모든 공정이 자동화로 되어 있습니다. 기계를 통해 대가리와 뼈를 제거, 완전한 필렛으로 손질되는 장면인데요. 기계가 트리밍과 장가시 제거를 1차적으로 하고 미처 제거되지 못한 장가시는 사람에 의해 뽑히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다음은 뱃살 주변에 붙은 불필요한 지방을 제거하는 작업인데 이것도 사람 손을 거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오감을 이용해 문제가 없는지 최종으로 검수합니다.
이곳은 알레순에 묵었던 호텔 식당인데요. 조식 뷔페가 평이 좋아 매일 아침마다 이용했는데 가장 맛있게 먹었던 것은 그래도 역시 본고장의 연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요네즈, 빵에도 올리브유 뿌리고 올리브 버터, 토메로, 오일을 좀 깔아줘야 돼. 이곳에서 나는 훈제 연어 레디시 정도만 살짝 깔아줄게. 자, 그리하여 완성된 노르웨이 스타일의 훈제 연어 오픈 샌드위치. 여러분, 싸구려 단어 쓰고 싶진 않은데 존맛탱입니다. 존맛탱. 웬일인지 현지 연어가 국내 연어보다 더 담백하고 쫄깃한 맛이랄까요? 사실 노르웨이에서도 연어 소비량이 상당하지만 한국이나 일본에 비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력 수출품은 사이즈가 크고 지방도가 높은 연어가 나가고 내수용은 상대적으로 등급이 낮은 연어가 유통된다는데요. 기분 탓일까요? 저는 왜 현지에서 맛본 연어가 미묘하게 맛있다고 느껴지는 걸까요? 어쨌든 이제는 우리 생활 식습관과 외식 문화에 적잖은 영향을 주고 있는 연어. 청정 해역에서 자란 연어가 어떻게 해서 우리 곁으로 돌아오는지 이 영상이 좋은 참고가 되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편은 노르웨이 수산물위원회에서 더 중요 직책을 맡고 계신 입장에서 봤을 때 노르웨이산 고등어가 맛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한국산 고등어가 더 맛있다고 생각할까요? 어느 쪽이 더 맛있다고 생각하시는지.